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성원입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이렇게 간담회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갑고요. 내년에 어떻게 이제 지구학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내신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과연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제 설명이고요. 제 설명 소개고요. 소개고요.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제가 되게 쑥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쪽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강의의 특징, 학교 내신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혹은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학기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2학기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난이도로 보자면 뭐 다른 영재고나 과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중간 약간 위쪽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 1학기 때는 뭐 천체하고 지질 파트, 2학기 때는 뭐 천체, 대기, 해양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나는 뭐 요거는 학교에 뭐 선생님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어렵게 출제되는 영역이 어떤 건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면 이렇게 한번 살짝 보면 아무래도 천체 파트 일단 여기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질 파트도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지질 파트는 이제 특히 뭐 지질도나 이런 것들 보니까 올해 우리 친구들이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그런 거를 거의 처음 해본 거거든요. 입체적인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일단은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여름 방학도 있고 겨울 방학도 있고 한데 지금 이제 겨울 방학이 한 거의 주수로 보자면 한 8주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름 방학은 되게 짧잖아요. 한 4주 이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1학기 내용이 됐든 2학기 내용이 됐든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1학년 전체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최대한 우리 겨울 방학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넘어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봤을 때 뭐 천체 파트 그다음에 천체 파트 말고 지질 파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고요. 올해와 같은 경우는 그걸 모두 1학기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아무튼 직보가 이제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직보를 우리가 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뭐 같은 경우는 뭐 직보 이제 매주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보를 어떻게든 잡아서 이렇게 조금 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매주 나오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때 많이 풀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뭐 개념 90, 뭐 문제풀이 10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가는데 방학 때는 개념을 한 60 정도 잡고요. 문제풀이는 한 40 정도로 잡고 일단 최대한 겨울 방학 때는 완성해서 가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다. 8주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뭐 지질 파트, 천체 파트, 대기 해양 파트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 해양과 같은 경우는 올해 형태로 가게 된다면 2학기 때 나가게 될 거고요. 아마 2학기 기말쯤에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질하고 천체 파트에서 최대한 포커스를 이렇게 이제 맞춰 놓고요. 대기나 해양 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7주나 8주 차에 이런 것이 있어. 어려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적인 면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고요. 아무래도 일단 걱정은 그건 것 같아요. 내용은 이제 뭐 이런 걸 할 것이다, 심화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코로나 시기에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력을 어떻게 좀 끌어올려야 되고 어떤 형태로 점검을 해 나가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로 이제 실시를 할 것이다라는 걸 일단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줌이라고 하는 걸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줌하고 유튜브하고. 근데 줌 같은 경우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장점이 있냐면 바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왜냐면 아무래도 회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누가 안건을 이렇게 탁 냈는데 한 1, 20초 정도 뒤에 갑자기 그 안건을 이제 좀 늦게 들은 거죠. 이제 약간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해주는 이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딜레이가 생겨도 한 1초 정도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진짜 이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나게끔. 근데 이제 단점은 화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아마 링크 타고 이렇게 아마 보시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화질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어디쯤에 있으려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 좀 밑에 가면 이 화질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360이라고 적혀 있는 걸 살짝 바꿔보시면 그게 이제 줌에서 볼 수 있는 화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영상 1080이라고 하는 그 고화질 그대로 바로 라이브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약간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화질이 좋아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걸로 회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의 어떤 시간 차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한 10초 정도 뒤에 거기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은 아마 저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수업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딜레이 같은 느낌은 전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조금 늦게 대답하는 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저기 왼쪽 위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뭐 카톡이나 문자로 해라. 그러면 이제 제 핸드폰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워치 같은 데서 이렇게 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수업하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강의보다는 약간 장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저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질문을 마음껏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에 만나서 반가워 뭐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면 제 수업을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질문이 이제 별로 없고 소통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비공개니까 이게 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라이브를. 그리고 이제 저장된 나중에 뭐 며칠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몇 달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을 때 그 허가된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가된 걸 누구한테 허가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구글 계정에 있는 그 메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하고 구글하고 다 같은 거니까. 그래서 구글 메일을 처음에 이렇게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글 메일을 제가 받아서 수업 시작 한 1, 20분 전쯤에 그 메일이 발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링크가 이제 개설이 되고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이 이제 되니까 지금 들어와서 보세요. 아니면 조금 이따 들어와서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 가게 되면 이렇게 생긴 메일이 갈 거예요. 메일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저한테 한번 보내봤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딱 하면 이제 그 사이트로 이제 딱 유튜브 사이트가 아마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브 사이트가 그게 돼야 돼요. 방금 이제 제가 이제 받은 메일 계정이죠. 그걸로 이제 접속이 되어 있어야 보는 거고요. 다른 사람 걸로 돼 있으면 아마 허가가 안 날 거예요. 비공개 동영상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메일 계정으로 그대로 접속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메일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들어오면 되고요. 질문 같은 경우는 문자나 카톡으로 바로 이제 해주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약간 소통을 하게 되고요. 뭐 어쨌든 이게 또 영상이다가 보니까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또 질문도 하고 좀 애들아 뭐 문자 선생님한테 보내봐. 이렇게 자나 안 자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좀 중간중간에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라이브 영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나면 못 봅니까? 아니요,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뒤로 돌아가서 볼 수도 있어요. 실시간 하는 와중에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강점인 것 같아요. 약간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살짝 앞으로 돌려서 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따라와서 다시 선생님 하고 있는 수업을 다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다시 보고 싶으면 그 메일 주소 간 거 있잖아요.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실시간은 없긴 한데 그게 그대로 다시 저장이 유튜브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뭐 다른 걸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나면 뭐 학기 중에 수업을 할 때 또 참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과제하고 테스트 보는 거는 뭐 다른 수업이랑 다 동일하게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랑 해설이랑 다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 왔냐 안 왔냐 이런 것들을 일단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긴 할 건데 일단 해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열어둔 거고요. 그럼 과제 점검은 실제적으로 어디서 하나라고 하는 건 이제 테스트에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테스트에 보면 일단은 테스트를 보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제 단답형 서술형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요. 그 결과는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PDF 파일을 지금 이제 실제로 나간 PDF 파일을 이렇게 이제 한 건데 문자로 나갈 거예요. 그래, 링크가 이렇게 걸려갈 건데 딱 클릭하면 PDF 파일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성적이 나와요. 1번을 맞았나 틀렸나 뭐 여기 시험 평균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뜨게 되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뭐가 뜨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학생 답안이 뜨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뭐 글씨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제가 이제 채점한 것도 이렇게 같이 그 스캔을 떠가지고 같이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요. 요게 보내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라이브로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할 때도 수업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자, 얘들아 테스트 보자 하게 되면 이제 제가 그때 메일을 바로 발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방식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화면에 띄워놓고 뭐 A4 용지 같은데 그냥 쓰고 그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제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걸 뽑아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써가지고 답안지에다 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한글에다가 그냥 워드 프로그램에다 1번 답 뭐. 그냥 타이핑을 치는 거죠. 2번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저한테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문자로 그냥 보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거를 바로 시험 보면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수집을 할 거예요. 수집을 하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첫 수업은 이제 요거는 현장 강의를 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반듯하게 이렇게 이제 스캔이 떠져서 나왔는데 아마 실제로 그냥 사진 찍어 보내면 아마 되게 그냥 어둡고 막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거기다가 다 채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또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라이브 할 때도 이렇게 테스트 형태로 해서 뒤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이렇게 이제 해서 결과가 발송이 되겠고요. 질문이나 답변 같은 경우는 계속 문자나 카톡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어느 때든 이제 이게 방학 때든 뭐 시험 기간 때든 어느 때든 저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동영상 사이트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사이트 올라가면 이제 뭐 메일 들어가 가지고 또 확인해서 이 첫 번째 수업이 언제였지 하면서 이제 또 메일 찾아가지고 클릭하고 들어가고 하면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귀찮으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것도 한번 줄여보고자 여기다가 또 다 모아서 링크를 또 걸어 놓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링크 걸어서 땅 들어가면 이제 아까처럼 메일 주소로 로그인이 돼 있다면 바로 또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거니까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